안녕하세요. 편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재 그냥 차트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종목들을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로달러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오늘 계속 상승을 하다가 16일 기준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 분석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오늘이 일단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일본의 그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계속 금리를 유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맞네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기존에 있는 그거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이 지금 유로 달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그 이제 일본의 그 금리 발표로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발표들이 내일부터 또 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캐나다 금리 발표랑 유로존 금리 발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4분기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슈나 어떤 경제적인 실질적 팩트 내용에 불과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103 제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영역 라인들이 일단 제가 최근 걸로 기억을 하는 거는 코로나 이슈 때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지의 역할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자, 이 103을 기점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영역을 기점으로 튕겨 올라갔어요. 소폭 내려갔다가 그냥 쭉 올라가는 중인 겁니다. 이거를 뭐 뚫렸다고 해서 마냥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고요. 일단은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밖에 보일 수가 없겠지만 이 103 영역을 뚫고 102 영역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 보면 뚫리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어쨌든 103 영역에 머물고 있다.
요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시간 차트라 또 더 그렇고요. 자, 4시간 차트. 예, 4시간 차트로는 잠깐 일부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크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디커플링 되는 유로 달러는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 매매니까 이러는 거고, 충분히 내려오면 바이 포지션을 취해서 거래를 하시기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랏 사이즈를 뭐 줄여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항상 이 밴드를 기점으로 돌파를 하냐 돌파를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1차적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이슈로는 당연히 지금 시끄러운 그 중동이 있죠. 지금 후티 반군과 관련된 공습 이런 이야기 있고, 자, 여기다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뭐 이 부분은 사실 회복은 됐는데, 일단은 일본의 금리 발표, 이거는 뭐 회복이 됐어요. 이미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기억이 갑자기 나지가 않네요. 경제지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북 발표도 나왔겠네요. 지금 시간으로. 뭐 그 이후는 뭐 이제 아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표들만, 일정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지난 그 9월이 아마 105 후반에서 107 정도의 달러 지수가 나왔었던 걸로 얼추 기억을 하는데, 거기를 뭐 뚫을지 안 뚫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차트는 항상 변수가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로 달러가 떨어져 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오히려 내려와 주고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내려가겠죠. 달러가 계속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가정하려면 내일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단 달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가 저렇게 하락을 한다. 우리가 이 통화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 통화들이 있죠. 뭐 보통 이제 CFD 쪽에서는 이 8대 통화들이 있는데,
기축 통화랑 다르게 이런 그 통화들이 있는데 당연히 유로는 조금 약간 위험 자산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다 뭐 안전하다는 식으로 뭐 안전 자산이다라고들 많이들 표현은 하는데, 이제 유로 달러를 특히나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달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 때문에, 디커플링 되는 것 때문에 유로가 뭐 좀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특히 이 외환 금융 시장 쪽에서는 유로를 약간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러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순수히 그 달러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로가 그렇게까지 뭐 안전자산에 크게 기여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되지 않아요. 이거에 디커플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유로가 좀 위험 자산으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유로도 안전자산이고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이고 뭐 일본 엔화도 안전자산이고 뭐 호주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다 안전자산이래요. 예, 마이너 통화나 뭐 이색 통화상들만 아니면 다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도 알 거고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 어떤 특색들이 있는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이제 수강생들 한해서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 특히 스스로 수동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보통 이런 기본적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을 항상 많이 메인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캔들에 대한 어떤 모양이나 제가 만든 이 지표에 의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화에 대한 특색은 알면 좋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 달러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데 파운드에 대한 특색과 달러에 대한 특색을 모른다면 참 문제가 있죠. 특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랬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정말 누누이 정말 자주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거나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닌데 남들 거 구매해놓고 본인이 개발한 척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잘 조작도 할 줄 모르면서 이제 자동매매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충분한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뭐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쪽
관련해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언급해 드리고 싶었고, 당연히 저희 아카데미에서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중에는 당연히 카피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 부분에서 복리 부분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차후에 그 복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유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뭐 내일 되면은 뭐 어떤 기사거리들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달러 지수가 저렇게 상승하는 게 너무 당연했다라는 부분을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달러는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라 사이즈를 충분히 줄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